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들과 딸 중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 한 명을 댓글에 남겨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가족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3세 김미숙 님도 처음에는 자신만큼은 가족 곁에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갈 거라고 믿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보일러가 멈춰버린 순간 그녀는 깊은 정적 속에서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조차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작은 고장 하나 신경 쓸 필요 없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65세 이상 노인의 35%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비율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왔던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노후의 현실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살아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혼자 남겨졌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73세 김미숙님 역시 그 질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 보일러가 멈춰버린 날 김미숙님은 당황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작은 고장 하나도 직접 손대본 적이 없고 늘 당신이 좀 봐줘라고 말하곤 했던 기억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말았다고 합니다. 애들도 바쁘잖아. 이런 걸로 연락하면 안 되지.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이나 고장난 보일러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미숙님은 작은 것 하나도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등이 나갔을 때, 싱크대가 막혔을 때, 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에 현실은 더욱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 속 사소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과 존엄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김미숙님은 결국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생활기술 교육에 참여해 간단한 전구 교체, 수도 점검, 스마트폰에서 AS 신청하는 방법 같은 기초적인 생활기술을 조금씩 배워갔다고 합니다. 또한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따로 정리해두고 냉장고 문에 붙여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 혼자 해낼 수 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해결한 일들이 하나씩 늘어나며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자립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편리함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감각은 노후의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디 쉽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자를 위한 생활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영상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익히는 습관입니다. 전구 하나 갈아보는 것,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예약을 해보는 것, 고장시 연락처를 정리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김미숙 님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구나. 이 마음이 생기자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단단해졌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는 능력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스스로 해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노후가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할 것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자신이 있으신가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는 작은 통증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76세 고모라님 역시 그런 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 저녁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왼쪽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고 혹시 괜히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혼자 버티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며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이 일은 고모라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모든 결정과 행동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책임이 커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인구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더 커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곧 현실입니다. 늦게 치료를 받을수록 비용은 더 커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결국 혼자 살아갈수록 스스로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고모라님은 그 일을 겪고 난 뒤 생활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매달 정기검진을 받을 병원을 지정해두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생활 패턴을 상세히 알려두었습니다. 스마트폰에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루에 한 번씩 혈압, 복용약, 몸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병원 관계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처럼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분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회복이 정말 빠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고모라님의 얼굴엔 안도감이 번졌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갈 때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삶 전체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병원 가는 게 번거롭고 혼자 다니면 더 불편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령자를 위해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이동 보조 서비스나 예약 대행을 도와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무료 검진,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방문 간호 서비스 등도 혼자 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매일 10분 스트레칭, 하루 20분 걷기, 복용약 체크 혹은 건강 상태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하루를 지키고 하루가 쌓이면 결국 노후 전체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고모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더라고요. 그녀의 이 말처럼 혼자 살아갈수록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이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변화, 작은 습관 하나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노후를 훨씬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돈은 단순히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자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병원비, 난방비, 관리비, 약값, 돌발 상황까지. 이런 지출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훨씬 무겁게 쌓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이은자 님도 그 사실을 뒤늦게 실감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 90만 원이면 소박하게라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난방비가 평소보다 갑자기 크게 오르면서 한 달 지출이 예상보다 25만 원이나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몇 번 다녀오자 약값과 검사 비용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은자님은 어느 날 난방비 고지서를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가려면 이 정도 준비로는 안 되는구나. 실제로 통계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26만 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18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족한 금액은 스스로 메꿔야 하고 이 부담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은자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지출을 하나씩 점검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달 지출을 필수, 필요, 기타 3칸으로 나누어 적어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막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출 중 절반 가까이는 줄일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외식 대신 간단한 집밥을 준비하고 매일 켜두던 TV를 줄여 전기요금을 아끼고 통신요금도 요금제를 받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은자님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돈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 살아갈 때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숨 쉴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돈 모으긴 글렀지. 뭐 변화할 게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은 돈을 벌어야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출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출이 줄어들면 남은 금액이 늘고 그 금액이 쌓이면 비상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안전형 적립식 상품이나 정기예금 같은 도구들은 고령자에게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돈의 흐름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은 결국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이은자님도 작은 절약과 기록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쓰고 조금씩 모으고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은 게 제일 좋더라고요. 경제적 자립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지출을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기록 하나가 내일의 불안을 줄이고 앞으로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할 것은 사람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로움은 소리 없이 스며들고 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70세 윤정자님도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왔다고 합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집 안에 머무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매일 누군가와 마주하고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때론 작은 농담도 나누곤 했지만 은퇴한 뒤에는 그런 일상이 단숨에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윤정자님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한마디도 안 했네. 누구랑 얘기라도 좀 하고 싶은데. 하지만 막상 연락할 사람을 떠올리려니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지거나 연락이 뜸해졌고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꾸리느라 자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어느새 조용히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약한 고령자일수록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낄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관계 단절은 건강 악화와 삶의 만족도 저하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과의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윤정자님은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보게 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단 한 번의 참여가 그녀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한 참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오세요? 같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자님의 마음은 갑자기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에 나가고 가끔은 수업이 끝난 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짧은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소소한 연결이 그녀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살아갈 때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작은 인사, 아주 짧은 대화 한 줄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고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만나면 더 피곤해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고립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생각을 좁히며 몸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늘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 카페 직원과의 가벼운 인사, 아파트 주민과의 짧은 대화, 주 1회 취미 모임 참석,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처럼 아주 작은 연결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요즘은 지자체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전화안부 서비스나 동행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윤정자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혼자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곳을 잃는 순간입니다. 작은 연결 하나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5번째로 혼자 살아갈 때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것은 마음을 지키는 심리적 자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외로움, 불안, 허무함은 천천히 스며들어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5세 조영숙 님도 그런 시간을 거쳐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몇 달은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방문으로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문을 열어도 말걸 사람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영숙 님은 어느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도 입에 숟가락이 잘 가지 않던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허전한 걸까?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네. 그 감정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 안쪽에서 천천히 무게가 쌓여간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0%가 우울감 또는 고립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심리적 지지 기반이 약한 경우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식사, 운동, 외출 같은 생활 전반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영숙님은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하루 루틴 만들기였습니다. 아침 8시에 창문을 열고 공기를 한번 마시는 일, 10분 스트레칭, 점심 후 20분 산책, 저녁에 간단한 일기 쓰기. 거창하지 않은 루틴이었지만 하루의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자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조영숙님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적는 아주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햇빛이 따뜻했다. 동네에서 고양이를 보았다. 커피 향이 좋았다. 이런 단순한 문장들도 하루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순간은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젊을 때 즐겼던 뜨개질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실을 천천히 감고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영숙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와 함께 지낼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움이 갑자기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수록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고 나에게 맞는 작은 일과를 만들고 관심이 가는 취미 한 가지라도 붙잡는 것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시니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부끄럽거나 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심리적 자립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조영숙님의 말처럼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기면 앞으로의 노후는 훨씬 온전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국 혼자 살아가는 시대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미숙님이 늦은 밤 보일러, 고장 앞에서 느꼈던 막막함, 고모란님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속에서 깨달았던 불안함, 이은자님이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마주했던 현실, 윤정자님이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 느꼈던 고독, 그리고 조영숙님이 저녁마다 조용히 눈물을 삼켰던 순간까지 이 이야기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깊게 와닿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활을 스스로 꾸릴 수 있는 작은 자립입니다. 전구 하나 갈아보는 일에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몸의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건강관리, 이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만의 경제 흐름을 잡아가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용기, 마지막으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보는 일까지, 이 5가지 준비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부터 천천히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 남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조금씩 키워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겨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혼자 사는 노후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한 일상이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혼자 사는 삶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미뤄온 일들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의 고장 번호를 정리해두는 것도 좋고, 가까운 병원의 정기검진 일정을 잡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지출을 적어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마음을 위한 짧은 기록 한 줄, 산책 10분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실적인 조언과 깊은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들으시면서 그래, 이게 내 이야기구나 느끼셨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숫자가 큰 위로가 됩니다.